발라드림과 탑걸의 경기는 2대2로 팽팽하게 전반이 끝났지만 후반전에 들어 발라드림이 살아나고 탑걸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탑걸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경기에서 펼쳐진 주요 득점 장면들과 6강 첫 경기가 손척장신과 국대 패밀리가 붙는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체력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탑걸은 최근 유빈을 공격수로 기용하며 다영을 벤치 멤버로 시작하는데요. 저는 공격수 포지션으로만 보면 다영이 결코 유빈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다영이 필드에서 뛴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다영 선수의 컨디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멘터리 영상에서 다영은 경기 당시 솔로 앨범 준비로 10kg을 감량하고 3일 밤을 자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실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영이 제대로 경기를 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이 문제가 유빈을 공격수로 올리는 포지션 변화로 이어졌고 이 부분이 패배의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발라드림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유빈의 패스미스 이후 수비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죠. 이때 체리나가 손으로 서기를 가리키며 압박을 지시했지만 김보경과 유빈 둘 다 애매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유빈은 수비수인 김보경에게 밀었고 김보경은 수비 포지션이 익숙치 않아 자신과 유빈의 위치를 빠르게 판단하지 못한 거죠. 결국 첫 번째 실점부터 탑걸의 수비 불안이 서기에게 너무나 여유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삐걱대던 수비로 버티다가 후반에 무너진 건 결국 체력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영의 체력이 완전하지 않으니 다른 선수와 제 타이밍에 교체하기 힘들었고 그 부담이 선수들에게 온 건 아닐까요? 10kg 감량에 3일 밤 잠을 못 잤다면 사실상 6명과 5명이 경기를 펼친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기 중 다영을 투입하고 서기에게 맨마킹을 시켰지만 빠르게 다시 교체됐죠. 체리나 선수가 물만 마시고 다시 나온 것처럼 다영이 투입된 시간은 짧았거든요. 저는 이게 감독이나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 본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 가수를 준비하는 다영에게 팀에서는 당연히 배려를 해야 했고 그 때문에 생긴 포지션 변화와 체력 안배 문제가 후반전에 집중력을 흐트러놨을 겁니다. 체리나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체력이 좋아도 78년생이고 이 경기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죠. 탑걸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문제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또한 발라드림이 더 간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탑걸 선수들의 정신력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라 발라드림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리사의 친구였고 늘 발라드림을 응원하러 왔던 이민님의 부고로 인해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이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죠. 김보경의 다이렉트 킥인에 손을 뻗어서 실점을 할 뻔했고 트래핑 실수로 이유정에게 첫 실점을 허용했으며 두 번째 실점 역시 못 막을 슛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발라드림은 더 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발라드림을 응원해주던 이민님을 위해서 슬퍼하는 리사 선수가 이 경기를 져서 자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기를 보면 발라드림은 마음먹기에 따라 어떤 팀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방출이 결정된 후 펼쳐진 SBS컵에서 우승을 했고 서문탁 선수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손척장신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고 G리그에서는 결승에 오르게 되는 두 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흔들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해 자책하는 리사를 위해서 경기를 펼친 게 아닐까 하고 결국 그 마음이 후반에 4골을 몰아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발라드림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유빈이 붙어 있음에도 김보경이 서기를 막기 위해 너무 많이 전진합니다. 이 득점 역시 수비 포지션에 익숙치 않은 김보경이 서기에게 공을 뺏기 위해 중앙선 너머까지 전진해 찬스를 내주게 됐고 무너지기 시작한 탑걸의 수비는 후반전 발라드림에게 내리 3골을 내주게 됩니다. 발라드림의 세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코너킥 상황에서 경서가 공을 받을 것처럼 김보경을 묶어두고 서기의 패스가 유빈을 맞고 굴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중앙 수비를 보던 체리나가 공을 처리하고 이유정은 민서를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민서를 놓쳤고 결국 정혜원에게 가는 패스를 내줬죠. 두 명의 수비가 또 순간적으로 한 선수에게 몰렸고 골대 앞에서 기다리던 정혜원에게 완벽한 찬스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골을 계기로 탑걸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드를 보면 다영이 들어오고 체리나를 쉬게 한 것 같은데요. 공격수인 다영 대신 유빈이 일시적으로 수비로 내려와 있었고 이 포지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는지 또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경서에게 막힌 이 역습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서기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을 때
양쪽으로 정혜원과 경서가 뛰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유빈, 유정 모두 경서를 완전히 놓친 채 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날 서기의 존재감이 엄청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탑걸의 수비 두세 명이 한 선수에게 달라붙어 발라드림 선수 한 명을 완전히 놓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자 에이스인 김보경 선수의 실책까지 나왔죠. 수비 진영에서 정혜원에게 공을 뺏겼고 이걸 이채연이 잘 막아냈지만 정혜원이 만든 킥인 상황이 민서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정신을 다잡고 여러 득점 찬스를 만들었고 결국 이유정의 슈팅이 리사의 손을 맞고 나온 공을 다영이 침착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다영의 몸 상태가 완벽했고 공격수 선발로 뛸 수 있었다면 체리나와 유빈이 계속해서 수비수로 뛰었다면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분 남기고 한 점 따라갔지만 이미 체력 문제와 허벅지 부상으로 체리나가 아웃된 상황에서 김보경 선수가 푸싱 반칙으로 퇴장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채연이 던진 공을 민서가 헤딩했고 유빈이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서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등으로 막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유빈과 체리나 두 선수가 함께 수비하던 탑걸의 원래 포지션에서 공격수로 전향하고 다시 체리나가 없는 수비를 하게 됐을 때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경 선수의 퇴장 이유는 정말로 처절했습니다. 민서, 서기, 정혜원 그리고 다시 민서가 마무리 슛으로 득점하고 마지막에 정혜원의 슈팅에 배를 맞은 이채연은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경기를 뛰었습니다. 부상과 퇴장으로 벤치에 있었던 팀의 주장 체리나와 에이스 김보경은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6대3으로 발라드림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경기에 승패가 갈린 이유가 본업 때문에 완전한 몸으로 경기를 뛸 수 없었던 다영과 그 때문에 이루어진 포지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그리고 리사에게 실책에 죄책감을 주지 않기 위한 발라드림 선수들의 마음이 모든 필드 플레이어 득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양팀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페어플레이를 하면서도 소름 돋도록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보면 6강 대진 추첨이 나오는데 하석주 위원이 손척장신과 붙을 팀을 발표하는 걸로 보입니다. 배성재와 조혜련이 모두 한쪽을 바라보고 박주호는 그저 박수를 치는데 백지훈 감독은 너무 재밌겠다고 외치죠. 이걸 보면 확실히 박주호가 아니라 백지훈 감독이 맡은 팀 국대 패밀리가 손척장신과 맞붙는 것 같거든요. 만약 박주호가 맡은 팀이었다면 백지훈이 박주호를 보면서 재밌겠다고 말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6강 첫 경기는 아마도 손척장신과 국대 패밀리가 아닐까 예상되는데요. 제발 박하연 선수가 손척장신을 박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 쓰는 거 허용할 거면 시은미 선수의 싸대기 스파이크도 허용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